파일 받아가지고 압축 풀어보면 그 액세스요, 이거 액세스. 대신 기출 유형 3의 액세스죠. 암호는 제가 지워놨을 건데 혹시 기존 교재 파일을 여시는 분은 암호가 뭐냐면은 92% 701이고요. 기존 교재 파일을 여신 분은 암호를 물어볼 거고요. 하여튼 요 카페에서 다시 그 1급 실기 자료실에 대신 기출 유형 3회를 기출 문제는 예시 문제에서 액세스를 다운받으시고 거기에 압축 풀어보면은 어 아마 그 안에 요게 있을 거예요. 문제. 요거를 여시면 돼요. 그리고 책이 없는 분은 요걸 보시면 돼요. 문제지를 넣어놨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요걸 여셔야 됩니다. 최신 기출 유형 3회 문제를. 액세스입니다, 이제. 아무 안 없을 때. 예, 액세스는 아무 없애도 됩니다. 네. 액세스는 암호를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다 됩니다, 액세스는. 근데 굳이 만약에 암호를 없애고 싶으면 파일을 열 때 그 다르게 열어야 되거든요, 액세스가. 근데 어, 만약에 그 암호를 꼭 없애고 싶다면 파일을 여실 때 그 단독으로 열기로 열어서 그 암호 해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암호를 넣으면 암호가 지워집니다. 참고로. 암호를 꼭 지우고 싶은 사람은 단독으로 애초에 여실 때 단독으로 열기로 열고 그리고 파일에 여기 정보에서 암호 해독하는 게 있거든요. 암호 해독이라고. 그걸 눌러서 암호를 기존에 암호를 넣으시면 암호가 해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DB 구축 작업이죠. DB 구축 작업에서는 또 항상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있습니다. 어, 제품 테이블을 완성하는 내용이네요. 제품 테이블 있습니까? 제품 테이블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마스크 상품 코드 필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품 코드 필드가 있죠. 상품 코드 필드에 입력 마스크 속성을 줄 건데요. 앞에 첫 글자는 영문 대문자로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네 글자는 숫자 네 글자로 입력받되 반드시 입력돼야 된다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입력 마스크에서 영문 대문자 한 글자는 이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네, 혹시 이런 거 입력 마스크에서 이런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이런 거 0, 9, 샷 이거는 숫자의 입력 마스크 사용자 지정 기호고 대문자 L, 물음표 이런 거 문자 그리고 필수 선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걸 모르면 못 풀어요, 이 문제를. 그리고 대문자로 소문자가 들어가도 대문자로 바꿔주는 건 크다. 이런 거 다 배웠어요. 앞에 책에 나왔어요. 책. 얼핏 기억이 있지 않나요? 그런 게. 인명 마스크 중요한 속성이고, 그러면 우리는 대문자 한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크다 L. 왜냐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글자 한 글자. 필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선택들은 비워놓고도 넘어갈 수 있다. 공백으로 비워놓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크다 L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상품 코드에 입력 마스크 속성에 합니다. 그 문자의 필수. 일단 크다 L, 대문자로 바꾸려고 크다 넣은 거고, 대문자 L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에 숫자 네 자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였죠? 숫자의 필수인 0이죠. 9999 하면은 비워놓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자리가 반드시 채워져야 돼. 그런 거는 필수인 0에서 문자의 필수인 L과 숫자의 필수인 0.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는 구역도 나눠서 막 정의를 해봤었죠. 지금은 조금 쉽게 나온 건데, 시험에서 내가 찍었을 때 원래 밑줄이 나오는데, 뭐 샵이 나오도록 해봐 하면 제가 세 번째 구역에다가 뭐 이렇게 뭐 입력 마스크 기호도 바꾸고 이런 것도 나온다 했었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뭔 소리냐면, 지금 현재는 밑줄이 나올 거거든요. 입력 마스크 설정한데. 한번 가볼래요? 크다 L 빵빵빵빵 이게 이제 일단 일본 문제 답인데 저장하시고 탭 위에서 마우스로 쭉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그래가지고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여기 찍어보세요. 맨 밑에 상품 코드 지금 밑줄 나오잖아요. 밑줄. 네. 근데 이게 뭐 샵샵샵으로 나오도록 해봐라든지 샵샵샵샵샵 이렇게 나오도록 해봐라든지 별표로 나오도록 해봐라든지 이런 게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네. 그러면은 그거는 구역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구역이 서식 문자를 포함해서 저장시킬지의 유무고 저번에 얘기한 적 있죠. 네. 첫 번째 구역은 형식, 우리 형식만 정의했는데 두 번째 구역은 그 기호를 중간에 뭐 사용한 하이픈이나 서식 문자 같은 그런 이런 기호를 포함해서 저장할지 유무. 포함시켜 저장하고 싶으면 0을 쓰면 되고 포함 안 하고 저장하고 싶으면 1 또는 생략하면 되는데 뭐 지금 그런 서식 문자 안 썼으니까 생략을 하고 세 번째 구역으로 또 세미콜론 찍어서 넘어가서 세 번째 구역에 샵을 주면 세 번째 구역이 이제 마스크 기호인 거죠. 마스크 기호로 찍었을 때 표시 문자 그렇게 설정하는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샵이 나오도록 해 하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세미콜론 두 번째 구역, 뭐 두 번째 구역 생략하면 또 세미콜론 세 번째 구역에 샵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물론 그냥 이게 답이었지만요. 그렇게만 하는 게 답이었지만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글자 한 글자 들어가고 앞에 다른 거 안 들어가죠. 그죠? 다른 거 아무리 넣어도 숫자에도 안 들어가고 오직 글자만 들어가고 소문자를 넣어도 이렇게 소문자를 넣어도 대문자로 들어가고 뒤에는 문자 안 들어가잖아요. 뒤에는 오직 숫자 네 자리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딱 틀이 정해진 겁니다. 앞에는 글자 한 글자만 뒤에는 숫자 네 자리. ESC ESC를 두 번 눌러서 취소하세요. 그다음 다시 디자인으로 올게요. 두 번째 문제는 제품 테이블의 원산지 필드에는 원산지 필드가 있습니까? 디자인으로 와야 됩니다, 다시. 디자인으로 보시고, 원산지 필드 상품 코드 바로 밑에, 여기에는 케냐,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과테말라, 뭐뭐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랍니다. 이게 뭐, 나라 이름들이네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려면, 인,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그 원산지 찍고 하세요. 원산지에 가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인 아시죠? 인 괄호 열고 차례대로 적어주면 돼요. 뭐 케냐, 컴마, 에디오피아, 컴마, 코스타리카, 컴마. 쌍따옴표 자동 붙을 거니까 요 순서는 그대로 지켜서 파나마까지 이렇게 많이 입력하라고 해놓네요. 인 쓰면 돼요. 원산지에다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와가지고요. 인 괄호 열고 케냐, 컴마, 에디오피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브라질, 베트남, 파나마. 바로 닫고 엔터 하면 되겠네요. 인 괄호 안에 포함된 이 나라들만 원산지 쓸 수 있다. 커피 원산지 얘기하는 거 같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런 거 넣으면 안 되겠죠? 적으면 안 돼.
예, 그 속성 시트는 이 테이블 전체 속성이 되는 거예요. 네, 테이블 전체 속성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원산지 필드에 줘야 돼요. 이 속성 시트의 유효성 검사는 이 필드, 저 필드 다 섞어서 어떤 필드 섞어서 이렇게 막 계산시키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속성 시트를 부르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단가가 있고 수량이 있는데 뭐 단가가 수량보다 무조건 커야 돼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네, 단가 필드와 수량 필드를 같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데 쓰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단가가 느은해서 단가가 크니 수량보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쓰면 되게 길긴 길었는데 오타를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냥 뭐 테스트 안 해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저장은 하세요. 근데 저장하면 뭐라 합니까?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저장하면 이렇게 기존의 규칙에 맞는지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제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물론 뭐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안 이용하는 게 좋다고. 왜냐면 오타를 하나 넣어놓고 막 테스트를 해버리면 온두라스 예를 들어서 온두라스 뭐 오타를 넣어버리면 온두라스 들어가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날라가 버리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이용하는 게 좋겠죠? 문제에서 테스트하라고 하지 않는 한. 다음 3번입니다. 제품 테이블의 용량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100이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이거는 무슨 속성을 좀 낼까요? 용량 필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입력 안 해도 기본적으로 네, 값을 100으로 가질 수 있도록 기본값을 100 넣어주시면 되겠죠? 쉽죠? 용량을 찍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용량은 기본적으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필드들은 값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이게 기본값 속성이죠. 다음 4번은 또 제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 설정하는 거. 그러면 또 디자인에 와서 무조건 다 다른 값이 들어가게끔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그럼 제품의 상품 코드를 찍고 인덱스 아니오 돼 있는 것을 뭘로? 얘 중복 불가능으로 네. 문제에서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요. 인덱스 중복 불가능으로 해주세요. 인덱스는 찾기 및 정렬 속도를 높이는 거지만 중복 가능, 중복 불가능으로 이렇게 또 중복된 값이 못 들어오도록 설정하거나 이럴 때도 쓰입니다. 레코드마다 다 다른 값이 들어가도록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5번은 판매 관리 테이블의 수량 필드에는 1부터 200 사이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 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between A and B를 쓰는 게 좋겠죠? 아시죠? 수량 필드에 대해서요. 아, 근데 테이블이 바뀌었네요. 제품 테이블은 닫아야 돼요. 저장하고 닫고 판매 관리 테이블로 가야 돼요. 판매 관리 테이블. 지금 제품 테이블 열려 있는 분들 제품 테이블은 탭, 부채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닫고 하세요. 괜히 열어놓지 마시고. 관계 맺을 때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저장하고 닫고 판매 관리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열어서 수량 필드 찍고 이 수량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사 규칙을 또 여러분이 그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저번에 뭐 AND 연산자를 써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이 between A and B를 써보겠습니다. 여기 유효성 검사 식에다가 between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1부터 200 사이 값만 넣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을까? 1 and 20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물론 뭐 크거나 같니 1 and 작거나 같니 200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잘하신 겁니다. 다 됐네요. 이렇게 해서 각 3점짜리 5문제로 시험에
3점짜리 다섯 문제로 이렇게 배점이 15점 배점이죠. 이 테이블 완성하는 게. 저장할 때 뭐라 하겠네요. 유효성 검사 떴으니까. 테스트 할래 하면 아니요 해도 된다 했죠? 아니요 하고 저장하시고 닫으세요. 판매 관리 테이블. 그다음 2번으로 가서 2번은 또 관계 설정하는 거죠. 안 닫으면 그러니까 판매 관리 테이블 안 닫으면 이 관계에 방해를 합니다. 판매 관리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는 제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 필드를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M 대 1 관계다라고 하고 있네요. 두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계 설정할 때는 항상 테이블 완성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죠. 열려있는 객체는 닫고 하시라고. 안 그러면은 관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품 테이블도 닫고 판매 관리 테이블 이것도 닫았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에서 제가 그때 이거 데이터베이스 도구 탭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 해가지고 관계를 클릭해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와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 왔을 때 테이블이 지금 판매 관리 테이블은 나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네. 문제에서 얘기한 제품 테이블이 안 보이죠. 그럼 제품 테이블을 넣어주세요. 물론 드래그해서 옆으로 빼올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이블 추가 창을 표시해서 보통 테이블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테이블 추가 창에서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필드가 뭐죠? 뭘 서로 연결해 줘야 됩니까? 일치 필드가 뭡니까? 딱 보이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어, 판매 관리 테이블의 상품 코드하고 제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죠. M 대 1 관계로 이제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라고 했는데 상품 코드끼리 일단 연결을 시켜보죠. 그러면 상품 코드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래가지고 어, 넣고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라는 말이 있죠. 네. 지금. 각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도록 설정. 그 다음에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되도록 설정. 또 다른 테이블 참조하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해. 이건 관련 레코드 삭제는 하지 말란 소리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체크해가지고 참조 무결성과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체크해서 만들기를 하면은 이렇게 판매 관리 상품 코드가 M이고 제품의 상품 코드가 1 이렇게 잡히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네. 네. 어, M 대 1 관계다. 이렇게요. 네. 근데 이게 솔직히 뭐가 조금 위험한 것 같냐면 여기가 상품 코드가 기본 키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도. 네. 기본 키가 돼 있어야지 참조 무결성 유지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외래키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의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될 때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디자인 가서 상품 코드의 기본 키를 설정하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안 먹히는 거. 참조 무결성, 그걸 원래 기본 키에 쓰고 있는 것만 왜 이렇게 쓴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 만약에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럴 때는 내가 1인 쪽을 기본 키로, M 대 1 관계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그런 걸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뭐 굳이 우리가 할 필요 없었는데 이렇게 판매 관리 테이블과 제품 테이블이 M 대 1 관계다 하는 소리는 이 제품이 기본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품 쪽에서 기본 키가 돼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 관계의 뭐 참조 무효성 유지도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쓸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 기본 키가 값이 바뀌면 따라 바뀌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기본 키가 꼭 있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험 시에는 여기가 기본 키가 돼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안 돼서 아예 안 된다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렵게 나오면 그럴 때는 해결을 하라고 하거든요. 지가 알아서. 그러면 어,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얘를 기본 키로 만들어서라도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가 안 맺어진다면 그걸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됐으니까. 됐었죠? 계속 이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는 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나오거나 아니면 뭐 홍보 상자 형태로 조회 속성, 뭐 행원본 유형, 행원본 이런 거 설정하는 그 조회 속성 나올 때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좀 잘 나옵니다. 근데 결제 수단 엑셀 파일이죠? 결제 수단 엑셀에서 엑셀 파일을 다음과 같이 그 결제 수단 테이블로 그 작성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가져와 봅시다. 외부 데이터 탭 가서 우리 그때 새 데이터 원본 가가지고 파일에서 엑셀로 가져왔었죠? 네. 외부 데이터 탭에 새 데이터 원본 파일에서 엑셀을 클릭합니다. 뭐 텍스트 파일, CSV나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CSV나 이런 건 텍스트 파일, TXT 이런 거는 엑셀 클릭하고 찾아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 있다고요? 시험 시에는 항상 C에 엑셀은 OA 폴더에 있지만 액세스는 DB 폴더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맨 앞면에 지금 나오죠?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있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실제로 시험 칠 때는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C에서 DB라는 폴더가 있을 거니까 그 DB라는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C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아까 C에 OA 폴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액세스는 C 드라이브에 DB 폴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운받은 최신 유형 액세스 폴더에 있습니다. 결제 수단 엑셀 파일을 열고 1번, 2번, 3번이라면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기존의 테이블이 아닌 결제 수단 새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옵션으로 새 테이블로 만들겠어 하는 1번 옵션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새 테이블로 가져오겠어. 확인.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습니까? 딱 봐도 맞지 않나요? 문제에서도 서탱은 열 머리글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네, 필드 이름이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봐서 맞으면. 다음. 그리고 필드 옵션에 대한 얘기는 없죠? 뭐 어떤 필드는 뭐 긴 텍스트로 하라든지 어떤 필드는 뭐 가져오지 말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없죠. 없으면 그냥 다음 넘기면 되고. 기본 키는 없음으로 하라고 했죠? 네, 기본 키는 아이디가 추가되고 있으면 지금 1, 2, 3, 4, 1년 번호에 그 기본 키가 자동으로 추가되고 있는데 추가되면 안 되고 없음 추가되면 안 됩니다. 없음으로 해주세요. 다음 문제 사이트는 기본 키 선택할 때도 있고 뭐 예, 기본 키 추가될 때도 있으니까 잘 보면서 하세요. 지금 없음이라고 했죠. 그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결제 수단 테이블로 가져올 거죠. 결제 수단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하면은 기존의 테이블 이외에 결제 수단이라는 그런 테이블이 이렇게 가져와진 만들어진 거죠. 결제 수단 엑셀 파일을 결제 수단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 말이 뜨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해서 테이블 그 완성하는 그 DB 구축 작업이죠. 지금 DB 구축 작업. 네, 배점은 25점 배점이었어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뒤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형, 폼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큰 문제. DB 구축이 테이블 관련된 작업이었다면,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형은 폼 개체에 관련된 내용이고, 20점 배점으로. 네, 그러면 먼저 판매 관리 폼을 그림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하시고 있으니까요. 판매 관리 폼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폼을 디자인으로 열었을 때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성 시트라고 했죠. 속성 시트가 안 나오면 작업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속성 시트를 꼭 꺼내십시오. 여기 폼 선택기 쪽을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요. 폼 선택기 쪽을 더블 클릭해서 꺼내도 좋고. 속성 시트가 안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레코드 원본이 제일 먼저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판매 현황 쿼리로 설정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폼은 지금 내용이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뭐 이름이나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게 폼 보기 해봐야 안 나올 겁니다. 에러만 발생하죠. 그게 레코드 원본이 어느 테이블이나 어느 쿼리로부터 내용을 가져올지 그게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항상 우리 폼이나 보고서 쪽은 디자인에서 여기 폼 선택기가 찍혀 있는 가운데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이 가장 먼저 잡혀야 됩니다. 데이터 탭에 레코드 원본 속성을 문제에서 얘기하는 판매 현황 쿼리로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폼 보기 한번 해보세요. 이제 데이터 레코드 원본을 판매 현황으로 잡았다면 저장하시고 폼 보기 했을 때 그렇게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잘 나오는지. 그다음 2번입니다. 본문의 txt 판매 일자와 txt 수량 컨트롤을 판매 일자 수량에 각각 바운드 시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가 두 개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언바운드 되고 있는 딱 이 두 개가 비었네요. 각각 바운드 시키는 거 뭔지 아시죠?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폼이나 보고서에서는 이런 언바운드 컨트롤들을 아무것도 안 나오는 언바운드 컨트롤들을 바운드 시킬 일이 자주 있죠. 디자인으로 오셔서 본문의 언바운드 상자 첫 번째 거는 이름이 txt 판매 일자인 만큼 우리 그때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바운드 시켰잖아요. txt 판매 일자를 찍고 디자인으로 봐야 됩니다. 디자인으로. 판매 관리를 디자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 언바운드 상자 얘를 이름 확인해 보세요. 속성 시트에서 txt 판매 일자인 만큼 데이터 컨트롤 원본에서 판매 일자 필드에 바운드를 시키고 또 그 옆에 언바운드 상자 얘는 이름이 txt 수량인 만큼 또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서 또 수량 필드에 바운드 시키고 이렇게 각각 바운드를 시켜주세요. 됐으면 저장하고 홈보기 한번 해보세요. 홈보기 했을 때 이렇게 판매 일자와 수량이 바운드가 잘 되고 있는지. 네, 그 다음 3번입니다. txt 합계 컨트롤에는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바닥글 쪽에 마지막에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수량의 합계가, 토탈 합계가 나와야 된다니까. 뭐, 당연히 합계를 구하는 함수, 뭡니까? 썸을 쓰면 되겠죠. 쉬운 문제네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상자에, 뭐, 물론 뭐, 여기다 직접 다이렉트로 작성해도 좋고, 아니면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가서, 뭐, 식작성기를 불러서 해도 좋은데, 썸으로 수량을 다 더해주세요. 는 썸, 바로 열고 수량, 엔터. 여기 입력한 사람 엔터를 쳐야 돼요. 텍스트 상자에 직접 입력하신 분은 엔터를 쳐야지만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들어갑니다. 수량 앞뒤로는 대괄호가 붙었죠? 확인해 보시죠. 폼 보기 해가지고. 폼 보기 했을 때 맨 밑에 이렇게 썸으로 합계를 구한 썸 수량에 대한 결과가 잘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각 3점짜리 세 문제로 먼저 나왔죠.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가지고 완성하는 문제가 이렇게 일단 먼저 3점짜리 그 세 문제로 9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6점짜리 문제로 지금 조건부 서식 나오고 있죠. 폼에서는 이 조건부 서식이 잘 나와요. 판매 관리 폼의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왔죠. 그럼 이거 약간 중요한 말이에요.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하여. 본문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림에 보면은 정말 그 레코드 전체가 이렇게 막 서식이 바뀌는 그게 보이죠? 그 레코드 전체가 뭔가 네, 색깔이 들어가 있죠? 뭐 배경 색깔이. 굵게도 돼 있고요. 그래서 본문의 컨트롤들 다 잡고 해야 되고, 조건은 이거네요. 수량이 100 이상이면, 뭐, 모든 컨트롤의 배경색을 노란색 굵게로 한다. 수량이 100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이에요. 일단 본문의 컨트롤 다 잡으세요. 저번에 우리 여기를 찍으면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었죠? 눈금자 여기를 딱 클릭하면. 그 사이에 걸리는 것들을 한 번에 다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건부 서식은 어디 있습니까? 조건부 서식 주는 거는 서식 탭에 있겠죠, 서식 탭에. 서식에 조건부 서식으로 갑니다.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을 다 잡아놓고 서식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했고요. 새 규칙으로 이제 규칙 만들 건데 새 규칙을 클릭해가지고 조건은 뭐 수량이 100 이상이면 하는 거잖아요. 간단한 조건이기 때문에 새 규칙을 클릭했을 때 필드 값이 말고 식으로 해야 되죠. 필드 값으로 하면은 모든 필드에 대해서 다 조건을 주는 게 되기 때문에 시기로 하시고 그때 제가 식이라는 말이 곧 는이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또 는을 쓰면 안 돼요. 여기에다가 액세스의 조건부 서식은 엑셀의 조건부 서식하고 달리 식으로 한다면 식이라는 말이 곧 는입니다. 이게 좀 주의사항이죠. 함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뭐 라이트 함수 뭐 이런 걸 쓰더라도 바로 나와야 된다. 는 라이트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는 붙이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수량 그냥 앞에 는이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앞에 는이 붙어 있다 생각하고 대괄호 넣어야 된다. 대괄호 수량 필드에 대해서만 물어볼 거라서 대괄호 수량 이게 크거나 같니 100 이게 조건이죠. 그래서 100 이상이면 모든 컨트롤의 배경색을 노란 굵게로 설정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경 색깔은 요거 그리고 굵게 하는 건 요거죠. 그렇게 배경 색깔하고 굵게 해주세요. 굵게. 배경색은 노란 색깔로요. 됐으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확인. 그리고 폰 보기로 바꿔보세요. 저장하시고 폰 보기 했을 때 정말 수량이 100개 이상인 거에 대해서 바뀌었나요? 폰 보기를 해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나오나요? 이런 것들이. 혹시 안 나온다면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을 다 잡고 했는지, 그러니까 디자인에 와가지고 여기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들을 여기 딱 찍어서 다 잡고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또 안 될 수가 있죠. 본문의 컨트롤 다 잡고 네, 서식에 조건부 서식에 다시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잘못 만들었으면은 규칙을 지우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규칙 삭제하고 다시 새 규칙으로 만들면 돼요. 조건부 서식에 봤을 때요. 전달이 안 되는데. 네? 전달이 안 돼서. 네. 이게요? 이름 무슨 전달이 안 되는데. 이름 순으로. 네, 저는 전달이 안 돼요. 뭐 이게 굳이 지금 앞에 뭔가를 레코드 원본이 부품 선택기 찍었을 때 레코드 원본이 판매 현황으로 잡혀 있는 거 맞죠? 네. 데이터의 레코드 원본이. 네. 그리고 아마 뭔가 잘못 설정된 게 하나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뭔가 앞에 하다가. 이거는 뭐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음. 음. 일단 뭐 서식이 들어갔으면 됐고. 그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또
판매 관리 폼의 바닥글 영역에 컨트롤의 이름은 저장 후 닫기, CMD 닫기에 그 저장 후 닫기 단추가 있죠, 지금. 네, 요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의 저장 유무를 확인하고 닫히도록 설정한다. 매크로 이름은 닫기로 설정한다. 라고 했네요. 뭐, 근데 매크로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번에 우리 매크로의 이름이 주어지면 개체로 만드는 거다. 그런 거 기억나세요? 매크로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잖아요. 매크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매크로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포함된 매크로,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근데 보통 이게 많이 나옵니다. 매크로 이름이 주어지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따로 만들었었죠.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따로 개체로 생성해서 보고서 밑에 개체로 생성해서 단추에 지정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나요? 음, 네. 일단 판매 관리 폼은 디자인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매크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관리를 디자인으로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매크로는 이름이 주어진 경우 같은 경우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개체로 만드는 것이다. 개체로 만들어서 단추에 지정해서 쓴다. 예. 매크로 이름이 있고, 매크로 이름이 없는 경우는 그냥 그 이벤트 단추에 포함된 매크로로, 그 단추의 이벤트에 포함된 매크로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 개체로 만든다는 것은 이제 아무 때나 다 쓸 수 있는, 뭐, 꼭 이 저장 후 닫기 단추뿐만 아니라, 뭐, 다른 텍스트 상자에서도 쓸 수 있고, 다른 뭐, 폼에서도 쓸 수 있고, 딴 데서 다 쓸 수 있는 매크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보통 개체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름이 주어지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만들기 탭에 매크로 미 코드 그룹에 매크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크로 이름을 주셔서 개체로 해보죠. 만들기 탭으로 갈게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매크로 미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할게요. 그럼 여기서 어떤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번에는 우리 오픈 리포트 해가지고 보고서가 열리고 이런 거, 뭐, 익스포트 위드 포매팅, 뭐, 그 내보내기 하고 이런 거 해봤죠, 저번에는. 지금은 어떤 매크로 함수죠? 음, 세이브 아니고, 닫히도록 하는 게 지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그 닫히도록 하는 거에서 세이브 예스, 뭐, 세이브도 선택하는 거, 그거, 세이브 프롬프트, 그건 나중에 옵션으로 붙는 거고, 여기에서는 닫는 게 뭐죠? 오픈의 반대. 네, 클로즈 두 개가 있잖아요. 클로즈 뭘로? 데이터베이스 윈도우 중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다 닫는 거. 그냥 파일, 이 데이터베이스 파일 통째로 다 닫히는 거고, 윈도우 해야지 뭐 어떤 폼만 닫고, 어떤 개체별로 보고서만 닫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죠. 지금은 클로즈 윈도우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픈 리포트, 오픈 폼 이런 거 많이 쓰고, 또 닫는 거는 클로즈 윈도우를 선택합니다. 그럼 어떤 개체를 닫을 겁니까? 네, 폼 닫을 거고, 현재 폼을 닫을 거죠? 그 개체 이름, 현재 폼 이름은 판매 관리죠? 근데 아까 뭐 저장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벌써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냐면 확인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이게 save prompt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 프롬프트 창으로 메시지 창으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 저장하고 닫으시겠습니까? 뭐 닫히는데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는 거고. save yes 하면 무조건 그냥 저장하고 닫는 거고 안 물어보고. save no 하면 무조건 저장 안 하고 닫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확인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크로를 저장을 하세요. 원래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면 또 다른 여기다 뭐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뭐 다른 매크로 함수를 또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고트 뭐 컨트롤러 하고 뭐 네. 그러니까 순서도 막 바꿔주고 막 하여튼 다른 매크로 함수를 두 개 이상 막 추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순서도 막 이렇게 조절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매크로 함수를 꼭 하나만 쓴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위 매크로를 더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이 매크로는 탭 위에서 마우스로 또 저장해가지고 매크로의 이름이 닫기죠? 네, 닫기라고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은 닫기로 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렇게 닫기 매크로가 만들어졌으면 얘를 어디다가 지정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 아까 저장 후 닫기 그 컨트롤 그거 네, CMD 닫기에 그 설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일단 매크로 닫기 매크로는 저장했으면 이 매크로 디자인 창은 닫으시고요. 판매 관리 폼에 저장 후 닫기를 클릭하면 실행되도록 할 거죠? 네. 예. 그러면 판매 관리를 디자인으로 보시고 판매 관리 디자인 안 열려 있으면 디자인으로 보시고 저장 후 닫기 온클릭 이벤트에 가서 항상 매크로 만들고 나서 그 명령 단추나 그 텍스트 상자 같은 컨트롤의 이벤트 찾아가서 지정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개체로 만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벤트 탭에 와서 온클릭 이벤트 이 명령 단추 찍고 이벤트 탭에 온클릭 이벤트에서 닫기 매크로를 지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딴 데서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데 찍어놓고 뭐 이런 데 찍어놓고 뭐 닫기 지정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닫혀야 됩니다. 이벤트에 온클릭에 그 닫기. 됐으면 폰보기로 바꿔보시죠. 폰보기로 바꾼 다음에 저장 후 닫기 단추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물어보나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요. 그게 네. 아까 무조건 그 뭐 확인 유무를 물어보고 닫으라고 해놨기 때문에 기본 옵션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스 하면 됩니다. 저장하셔야죠. 닫히죠. 예. 그다음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으로 넘어갑니다.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은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폼, 지금 폼 완성하는 거 20점 배점으로 끝났고요. 이제는 보고서가 15점 배점으로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조회 및 출력 기능. 각 3점짜리 5문제죠. 해보죠. 그림을 참조하여 일자별 판매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별 판매 현황 보고서를 디자인으로 엽니다. 디자인 열었고 먼저 1번 문제가 판매일자 머리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되도록 설정하고 판매일자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 끼도록 페이지 바꿈 속성도 설정하라고 하네요. 판매일자 머리글 언급했죠? 이거는 보고서만의 특징적인 그런 영역이죠. 페이지 머리글 뭐 이런 게 아니라 보고서 머리글 이런 게 아니고 판매일자 머리글이 있습니까? 네. 네, 만드니까 그룹을 지어놨다는 얘기예요. 보고서를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그룹함의 정렬을 눌러서 그룹을 추가했어요. 만드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는 게 정상. 그룹함의 정렬이 눌러져 있잖아요. 그죠? 안 눌러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만드니가 그룹을 추가해서 판매일자가 같은 내용끼리 머리글 생기고 뭐 바닥글 생기도록 자세히 단추를 넣어가지고 바닥글도 표시하고 막 한 거예요. 근데 판매일자 머리글 구역이 반복해서 출력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음 페이지에도 이 페이지에도, 한 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이어지면, 그 판매일자 날짜가 계속 이어지면, 다음 페이지에도 반복해서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고, 또, 그, 머리글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판매일자 머리글이 시작되기 전에는 페이지가 바뀌도록 한다. 그러니까 인쇄 미리 보기 제가 했을 때, 아예 레코드가 안 나오죠. 지금 레코드 원본이, 나오는 게. 근데, 아무튼 이게 뭔가 지금, 여기 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군요. 뭐 해운명이나 이런 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넣으면 나중에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 머리글 영역이 만약에 같은 4월 18일이 다음 페이지에도 이어진다면, 4월 18일 날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면 다음 페이지에도 계속 이 머리글 4월, 판매일자 머리글이 4월 18일 머리글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에서 일단 판매일자 머리글 구역 영역을 찍고 그때 우리 속성 시트 형식 탭에서 반복 실행 구역 그 설정하는 게 있었죠? 반복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하는 게
반복 실행 구역을 yes로 하는 거였잖아요. 배웠던 기억이 있나요? 네, 이 머리글이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또 계속 이 페이지에도 같은 날짜가 이어지면 원래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거든요. 이 페이지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에도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날짜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반복 실행 구역을 yes로 해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바꿈은 어떻게 하라고요? 음, 네, 이게 페이지 바꿈이 아예 들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구역 전에도 페이지가 바뀌고 구역 후에도 페이지가 바뀌면 페이지가 구역 전에 나올 때도 바뀌고 구역 후에도 바뀌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어, 안 되고 구역 전에만 페이지가 바뀌도록 해. 네, 구역 후에는 페이지가 바뀌면 안 돼. 이 구역 전에서만 페이지가 바뀌고 이 구역 전에서만 페이지가 바뀌어야 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나왔구나. 원래는 근데 아예 없음으로 돼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페이지 바꿈이. 기본 없음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어,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없음으로 돼 있으면 이게 같은 날짜가 아니더라도 4월 17일자도 같은 이 페이지에 나오고 4월 16일자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 전에 페이지가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구역 전에 페이지가 아닐 거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간다. 4월 17일은 이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런 의미. 원래는 이렇게 그 페이지 바꿈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이 날짜든 4월 18일자든 4월 17일자든 같은 페이지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구역 전에 페이지가 아니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4월 17일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글 구역에 구역 전으로 그 페이지 바꿈을 구역 전으로 바닥글 구역이었으면은 구역 후로 했을 겁니다. 구역 후에 페이지가 있도록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반복 실행 구역 yes 그다음 페이지 바꾸면 구역 전에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됐으면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이제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4월 17일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 다음 페이지로. 그 다음 2번으로 가서 판매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고 판매일자가 같으면 또 그 이름의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그럼 정렬 조건을 판매일자의 오름차순으로 이거 그룹 그 정렬 조건을 바꿔야 되고요. 같은 이름, 같은 날짜면 또 이름의 오름차순으로 하라고. 이름도 들어가 있었네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 그룹화 및 정렬이 눌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보고서는 얘가 중요해요. 이 그룹화 및 정렬이. 얘만 눌러져 있으면 다 해결이 되죠, 지금은. 그러니까 판매일자의 내림차순을 오름차순으로 바꾸고, 그 밑에 두 번째 정렬 기준도 있었잖아요. 이름도 오름차순 돼 있네요.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정렬 추가를 해가지고 이름에 오름차순을 추가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미 돼 있었네요. 이름에 오름차순. 원래 없어야지 더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원래는 우리가 정렬 추가를 해서 이름에 오름차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네요. 예제 파일이 조금 돼 있었던 것 같네요. 확인해 보시죠. 판매자의 오름차순으로 바꿨으면 아마도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날짜가 이제 작은 날짜에서 큰 날짜 순으로 정렬됐다는 것을. 물론 이제 페이지가 바뀌어가지고 안 보이지만 이제는 아까는 막큰 날짜에서 작은 날짜 순으로 최근 날짜에서 이전 날짜 순으로 됐지만 이제 이전 날짜에서 최근 날짜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3번인데요. 3번은 회원명, txt 회원명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강진수 씨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인쇄 미리 보기를. 인쇄 미리 보기를 안 하고 있는 분 인쇄 미리 보기를 다시 해봐요. 보고서는 인쇄 미리 보기로 내용 확인하니까. 그럼 강진수 우리는 두 번 찍혀 있는데 그림에는 어때요? 하나 이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에는 아마 하나만 찍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개 찍혀 있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거를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합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 속성을 줘서 중복된 내용은 한 번만 나오도록 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디자인으로 보시고, 이름을 찍고, 본문의 이름을 찍고, 형식 탭에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라는 속성. 형식에 하여튼 중복 내용 숨기기를 네, yes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장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쇄 미리 보기. 그러면 중복된 내용은 이제 강진수는 한 번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4번입니다. 4번은 본문 영역의 txt 순번 컨트롤에는 그룹별로 일련 번호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룹별 일련 번호라는 것이 지금 1월 14일자에서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 1, 2, 3, 4, 5, 6, 7. 또, 그 다음 그 구역, 그 다음 이 페이지로 넘어갔죠. 이 페이지에도 뭐 1, 2, 3, 4, 5, 6 이렇게 어, 그 날짜가 그룹이잖아요. 이 그룹별로 계속 1, 2, 3, 4, 5, 6, 1, 2, 3, 4, 5, 6 이런 번호가 붙는 거. 그게 그룹별 일련 번호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요. TXT 순번의 그룹별 일련 번호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면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여기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가 있죠.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 그 TXT 순번이요. 여기에는 는 1을 적어주세요. 는 1. 반드시 는을 붙여야 돼요. 는을 안 붙이고 1을 쓰면 숫자 1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냥 1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인쇄 미리 보기 해봐야 뭘 안 된다고 합니다. 1이 뭐냐고 막 물어보거든요. 필드명도 아니고 안 된다고 하거든요. 숫자 1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는을 쓰고 는 수식에서 는 1 이렇게 하면 이제 1이 들어가는 것이죠. TXT 순번은.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는 1을 쓰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니까. 혹시 저처럼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나요? 근데 이거는 원래 1만 계속, 111만 계속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을 때 1, 2, 3, 4, 5, 6, 7, 8 이거 너무 미리 해놨네요. 이 만드니까. 아까도 뭐 미리 해놨더만. 이름 그거 오름차순 하는 것도. 네, 이게 처음에는 원래 111만 이렇게 계속 나오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누적 합계를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룹별로만 누적시키도록. 예,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지금 는 1을 쓰는 이 txt 순번 컨트롤에서 그 데이터 탭에 속성 시트 데이터 탭 누적 합계라는 속성이 있어요. 네. 속성 시트 이게 중요한 속성인데 지금 컨트롤 원본에는 우리가 는 1을 쓴 거고 원래 그룹으로 안 돼 있어요. 절대 처음시에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룹으로 안 돼 있고 뭐 그냥 아니오 돼 있거나 모드로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끝까지 가는 거고 아니오로 돼 있으면 그 전부 다 일단 아니오 해보세요. 누적 합계를. 아니오 하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아, 이거, 다 1로만 나오죠?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그게 원래 기본인데 는 1을 쓰면 111만 나와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기본인데 우리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누적되도록 계속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1, 2, 3, 4, 5, 6, 7, 8 1년 번호로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룹 안에서만. 그래서 디자인으로 다시 와가지고 누적 합계 속성을 그룹으로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룹별로만 1, 2, 3, 4, 5, 6, 7, 8, 9 같은 날짜 안에서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룹별 일련 번호가 되는 것이죠. 됐나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저장하시고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이렇게 그룹별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잘 나오는지. 그 다음 5번입니다. 판매일자 바닥글 영역에 TXT 날짜별 판매 건수, TXT 날짜별 판매 건 그거 확인해 보시죠.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그 언바운드 되고 있는 상자가 하나 남았죠? 네. 여기 TXT 날짜별 판매건이라는 텍스트 상자에 판매 땡땡 8건과 같이 개수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카운트 함수와 %%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개수, 건수 이런 거 구할 때는 항상 는 카운트 별표였던 거 기억나시죠? 모르면 안 되죠.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네. 는 카운트 별표 아시죠? 이거요, 이거.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수 말입니다. 예, 일단 이거 적어 보시죠. 여기다가. 언바운드 되고 있는. 판매 일자 바닥글에 넣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 날짜별 개수가 나오겠죠. 그 날짜의 레코드 그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전체 레코드 수. 판매 일자 그 그룹의 전체 레코드 수가 나오겠죠.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수니까. 근데 는 카운트 별표를 쓰면은 그냥 숫자만 나올 겁니다. 해보세요.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해당 구역의 전체 레코드 수. 개수, 건수, 인원수 이런 거 구할 땐 다 이거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저장하고 인쇄 미리 보기 해보면 이 날짜 1월 4일자는 8건이 있다. 8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판매 땡땡이 붙어야 되고 뒤에는 또 건도 붙어야 되죠. 예. 그러려면 %, 연결 연산자로 여기도 하여튼 앞뒤로 뭔가 텍스트를 붙여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쌍따옴표 넣고 판매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쌍따옴표 안에 그 다음에 %, 쓰고 뒤에는 또 %, 쓰고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 건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 카운트 별표를 기준으로 앞에 요거와 또 뒤에 요거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띄어쓰기는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수정을 해주세요. %를 2개 써가지고 디자인해서 뭐 식작성기를 부르든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가가지고 식작성기를 불러서 하실 때는 이렇게 수정을 하세요. 여기는 판매, 상따옴표 안에 판매 한 칸 띄우고 콜론 한 칸 띄우고 상따옴표 닫고 그다음에 %, 그다음 뒤에도 또 %, 쓰고 건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개를 써서 확인해 보세요. 잘 나오는지. 홍보 그 인쇄 미리 보기 했을 때 이렇게 판매 8건 이런 식으로 잘 나오나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문제가 가장 또 어려운 문제. 그 프로시저 5점짜리 한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보고서는 이제 저장하고 닫을게요. 3점짜리 5문제로 15점 배점으로 해서 이제 끝났고, 제가 보통 이제 프로시저 5점짜리 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했는데, 진짜 어렵게 나왔네요, 보니까. 이게. 이거는, 어, TXT 조회 컨트롤에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라고 했는데 TXT 조회에 아마 뭐 요거인 것 같은데 조회 단추 옆에 보이는 조회를 클릭하면 했으니까 TXT 조회가 아마도 눈으로 보니까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조회할 상품 코드를 그 입력해서 이걸 입력해서 조회를 누르면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그 자료만 찾아줘야 된다. 그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할 것, 밋점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걸 풀려면은 밋점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레코드 원본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근데 이게 SQL 문으로 그렇게 또 작성이 되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문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많이 못 풀 거라고 그때 얘기한 뭐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뭐 레코드 소스도 나오고 뭐 미점 필터 속성도 나오고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필터 속성도 있고 무슨 뭐 네, 레코드색 쿨론 속성도 있고 무슨 뭐 하여튼 다양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런 SQL도 뭐 있고 뭐 근데 그런 걸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일단 요걸로 해보긴 할 건데 제가 하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좀 틀릴 만한 그런 5점짜리 한 문제이기 때문에 엑셀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엑셀에서도 프로시저 심하게 어려운 문제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해봅시다. 그냥 대충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너무 막 그 이해에 집중할 필요 없고 시험에서는 이런 거 넘기고 뒤에 커리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얘는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시간 남을 때. 그러면 판매 현황 폼을 디자인으로 열어봅니다. 거기에 txt 조회 컨트롤은 아마도 얘인 것 같습니다. 언바운드 되고 있는 이 상자. txt 조회 맞죠? 여기에는 그림처럼 뭐 상품 코드 C 뭐 2015 조회를 누르면 여기에 C2015 입력해서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되잖아요. 옆에 조회 단추 이걸 클릭하면 그것만 조회돼야 된다. 그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코드의 자료만 표시를 해라. 이게 조회 기능 구현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그렇게 되는가? 폼 보기 해보시죠. 판매 현황을 폼 보기로 바꾼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폼 보기 해보세요. 폼 보기로 바꿔서 그 C2015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림처럼. 그림에 나오듯이. 그리고 밑에 그림에 C2015를 적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회를 아무리 눌러봐도 반응이 없죠, 우리는. C2015가 찾아지는 게 아니죠. 근데 그림에는 정말 이게 조회가 돼서 그 튀어나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림에는. 그걸로 딱 바뀐 게. 네. 목적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조회해라. 말 그대로. 이 txt 조회 컨트롤에 있는 자료를 조회시켜.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필터 속성도 있고 뭐 레코드셋 쿨론도 있고 뭐 지금처럼 레코드 소스를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 다 외우긴 힘들겠죠. 네. 하지만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제가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코딩 해보세요. 디자인으로 와서 조회 단추 이벤트로 가야 돼요. 조회 찍고 이벤트 탭에 와서 온클릭 이벤트죠? 온클릭에 점점점 단추를 누를게요. 그리고 코딩하는 거라서 코드 작성기를 불러야 됩니다. 프로시저는 코드 작성기였죠? 프로시저는 그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때는 항상 그 코드 작성기로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컨트롤을 선택해서 곡선 시트 이벤트 탭에 해당 이벤트의 점점점 단추를 눌러서 액세스는 코드 작성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조회 단추에 그 이벤트 탭에서 onClick 이벤트에서 점점점을 눌러서 코드 작성기를 누르면 되겠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코드 작성기 확인했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mi.re 이렇게 내보세요. 그럼 레코드 소스라는 속성이 맨 밑에 나와요. 미는 현재 폼을 뜻하는 말이고 mi.re까지만 입력하면 레코드 소스가 맨 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레코드 소스 더블 클릭하고 이꼴은 속성에서 이꼴 해가지고 SQL문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SQL문이 저번 시간에 한번 제가 뭐 SQL문 그 select field명 from table 해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SQL문에서 이제 select 어떻게 할 거냐면은 select 필드명은 그냥 모든 필드를 다 가져올 거면 별표로 대신할 수 있거든요. 별표 와일드카드가 모든 필드를 대신 받는 걸로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필드명은 별표로 넣을 생각입니다. 어떤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가져와라. 이렇게 해주려고요. 그리고 from 어떤 테이블인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근데 어, 레코드 원본이 뭔지를 뒤져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폼의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레코드 원본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예, 우리 아까 그 레코드 원본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액세스로 가가지고 Alt F11 가가지고 이 폼의 레코드 원본이 뭐예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 폼의 레코드 원본. Alt F11로 빠져나가서 이 네. 폼의 레코드 원본이 판매 현황이죠. 네, 판매 현황 아마 쿼리인 것 같습니다. 판매 현황 쿼리. 판매 현황 쿼리가 레코드 원본이구나. 그러면 원래 테이블 필드명 from 테이블이 테이블 쿼리죠. 근데 벌써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테이블 쿼리는 바로 판매 현황이구나. 네, 판매 현황이구나. 필드는 별표 넣을 생각이고요. 그 판매 현황 쿼리에 모든 필드를 다 가져와. 단 이제 웨어 조건문이 남았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 네. 웨어 조건은 바로 txt 조회 이 상자 이름이 txt 조회였죠. 이 txt 조회에 아까 뭐 C201로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 txt 조회에 적혀 있는 상품 코드를 찾아. 상품 코드가 txt 조회에 적혀 있는 상품이니 상품 코드니 여기 아까 우리가 뭐 C201호인가 적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상품 코드가 txt 조회에 적혀 있는 상품 코드니 상품 코드라는 필드가 지금 보이거든요. 여기 상품 코드 필드가. 네, 그죠? 그래서 원래 조건이 필드명 이꼴 컨트롤명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 문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 조건에 있거든요. 필드명은 상품 코드고 컨트롤명은 txt 조회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필드명은 상품 코드고 컨트롤명은 이 상자 이름이죠. 이 상자의 이름 txt 조회다. 여기에 뭐 C2015가 들어가면 C2015 그 상품 코드를 찾아.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넣는 순간 하여튼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적어볼게요. 그럼 대충 제가 지금 설명했듯이 적어볼 거예요. 다시 Alt F11 눌러서 오세요. Alt F11로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시고 이 SQL문 이거를 이제 제대로 적어볼게요. 상다운편에 항상 그 속성에 들어가는 SQL문이나 조건문은 상다운편에 들어갑니다. SQL문 이거를 이제 select 바꿔보세요. 상다운편에서 select 별표 from 아까 레코드 원본이 뭐였죠? 테이블 쿼리가 판매 현황이었죠? 판매 현황 where 조건문은 제가 필드명 이퀄 컨트롤명이라 했는데 문제에도 적혀 있는데 필드명은 상품 코드고요. 상품 코드 아까 확인해 봤죠? 상품 코드 이퀄 컨트롤명은 txt 조회죠.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txt 조회. 그 txt 조회 상자에 적혀 있는 아까 C201로 넣었잖아요, 우리가. 그 적혀 있는 이 상자에 적혀 있는 상품 코드를 찾아서 그 상품 코드의 자료만 가져와. 판매 현황 커리로부터. 이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아마 안 된다고 할 겁니다. 왜 안 된다고 할 것 같냐면 제가 테스트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따라할 필요 없고 분명 안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잘 적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txt 조회를 인식을 못해요. txt 조회가 텍스트 상자인지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변수니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txt 조회는 필드명도 아니고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가 txt 조회를 텍스트 상자로 인식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밖으로 빼야 됩니다. 예, 저 따라 하신 분 있으면 좀 이렇게 중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txt 조회는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텍스트 상자의 이름 이런 거는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텍스트 상자가 안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라내기 할게요. txt 조회를 잘라내기. 블록 지정해서 잘라내기. 아니면 꾹 눌러서 밖으로 빼도 돼요. 저처럼. 그냥 블록 지정해서 꾹 눌러서 밖으로 빼오셔도 되거든요. 그게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잘라내기 해서 밖에 나와서 붙여넣기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더블 클릭해가지고 꾹 눌러서 밖으로 빼고 그리고 여기 사이에 뭐 안 쓰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여기 사이에 %, 연별 연산자를 써주셔야지만 밑에 내려가도 오류가 발생 안 하고 얘는 상자의 이름으로 txt 조의 컨트롤의 이름으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컨트롤의 이름은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까 우리가 뭐 적었어요? 여기에
이 상자에 아까 C2015인가 적었죠? 근데 그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상자 이름으로 인식이 되면 여기에 C2015가 들어와요, 문자로. 근데 문자는 뭐가 필요해요? 문자면 쌍따옴표가 필요하죠. 나중에 이게 TXT 조회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값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들어오는 값이. 근데 쌍따옴표를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 쌍따옴표 붙여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앞뒤로 쌍따옴표 안에 있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아까 전에 이 TXT 조회가. 그래서 그리고 또 쌍따옴표는 이 조건문에서도 SQL문에서도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따옴표가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텍스트 형식은 또 작은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뒤로 지금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걸 이해하지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 못 풀 거예요. 네. 일단 작은 따옴표를 붙이고 이게 텍스트다. 이 안에 들어오는 값이 텍스트다. 이런 뜻인데 어 이게 작은 따옴표는 또 지 혼자 쓰면은 그냥 주성문 같은 걸로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작은 따옴표를 앞뒤로 쌍따옴표 붙여서 써야 돼요. 쌍따옴표 안에서만 작은 따옴표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 앞뒤로 큰 따옴표를 다 붙여요. 작은 따옴표가 원래 텍스트 형식을 의미하는 건데 작은 따옴표는 지 혼자 쓰면은 텍스트 형식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앞뒤로 쌍따옴표를 다 붙여요. 쌍따옴표를 다 붙여주세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작은 따옴표 앞뒤로 쌍따옴표를 다 붙이고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밑에 찍어보면 뭐라고 하죠. 큰 따옴표하고 또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txt 조회하고 큰 따옴표하고 그래서 여기 사이사이에 연결 연산자만 넣으면 돼요.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이거하고 큰 따옴표는 붙어 있으면 무조건 에러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별개로 tx트에는 이제 텍스트 상대로 인식이 되고 그 텍스트 상자에 아까 C2015가 들어오겠죠? 근데 C2015가 들어오면 이 SQL문에서 이 큰 따옴표는 지금 SQL문이라는 뜻입니다. SQL문에서 작은 따옴표가 달라붙는 SQL문에서 작은 따옴표가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가 붙으면 텍스트 형식으로 되거든요. 쌍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SQL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행이 될 겁니다. 이걸로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건데 어렵죠. 다 됐네요. 테스트 해보고 네, 마칠게요.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서 Alt Q 빠져나가서 폰보기로 바꾼 다음에 폰보기에서 C2015를 적고 조회 단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조회가 됩니까? 저처럼 할 테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는 너무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걸 꼭 하고 싶으면 SQL문은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고 그큰 따옴표 안에 txt 조회를 쓰면 상자 이름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앰퍼센트로 따로 분리해서 이런 앰퍼센트로 따로 분리해서 밖으로 빼서 쓴다는 것이 주의사항이죠. 그냥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반드시 txt 조회는 큰 따옴표 안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상자의 이름으로 인식이 된다. 네, 뒤에 커리 다섯 문제는 제가 또 나중에 유튜브에 또 올려놓을게요. 풀어가지고. 근데 네, 그럼 마지막 처리 기능 구현 쿼리 만드는 거 5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은요. 판매 현황 쿼리를 이용해서 콜롬비아가 원산지인 판매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콜롬비아 조회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름에 오름차순 정렬하고 또 실행 결과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항상 그림이 있죠. 지금 조건에 맞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선택 쿼리인 것 같습니다. 조건은 콜롬비아가 원산지냐 그리고 물론 정렬 조건도 있죠. 이름에 오름차순 정렬. 쿼리 디자인으로 보통 대부분의 쿼리들은 만들기 탭에 쿼리 디자인으로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요. 필요한 레코드 원본은 판매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라고 했죠. 문제에서 판매 현황 쿼리를 더블 클릭해서 또 가져 아니 여기 판매 현황 쿼리를 여기서 네,
더블 클릭해서 꺼내든 뭐 드래그해서 꺼내든 꺼내주시고, 그리고 그림에 봤을 때 이름과 전화번호와 수량의 합계니까 이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전화번호 더블 클릭, 또 수량이 있습니까? 네, 맨 밑에 쪽에 있네요. 수량도 더블 클릭. 그리고 조건은 이름의 오름차순 정렬, 정렬행에서 오름차순. 그리고 원산지가 콜롬비아냐는 조건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산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산지를 더블 클릭해서 넣고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눌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원산지가 콜롬비아인 것만 그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디자인으로 다시 바꾸고 디자인 보기로 와서 원산지에 콜롬비아라는 조건을 줄게요. 근데 원산지는 표시가 되면 안 되니까 콜롬비아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원산지에 콜롬비아 조건을 주고 실행을 했을 때 콜롬비아만 나왔으면 이제 원산지를 숨겨야죠. 원산지는 체크를 풀게요. 체크 풀고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에 봤을 때 강진수가 수량의 합계가 230개, 그러니까 강진수 씨의 데이터가 230개가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그룹을 지어서 묶어서 합계를 구한 거죠. 네,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그룹별 합계를 구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바로 이 요약 단추, 쿼리에서는 이 요약 단추를 많이 씁니다. 묶어서 합계나 뭐 평균, 개수 이런 거 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선택 쿼리에서는 그룹별로 묶어서 계산할 때는 이 요약 단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약 단추를 클릭하셔서 또 껐다 켰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묶는 방법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타나면은 요약형이 나타나면 수량은 합계로,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죠. 수량은 합계로. 이게 신경 쓰이면 이건 조건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아마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얘를 조건으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림하고 똑같아졌으면 저장을 해주십시오. 이 쿼리의 이름은 콜롬비아 조의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지요. 네, 탭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저장, 콜롬비아 조회. 그 다음 2번으로 넘어와서 2번에서는 보니까 판매 현황 쿼리를 이용하여 판매 일자별로 판매한 수량을 월 단위로 조회하는 새 테이블 생성,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위에 거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 쿼리였고 이거는 일명 테이블 만들기 쿼리입니다. 테이블 만들기 쿼리. 그래서 쿼리 디자인으로 해서 쿼리 유형을 테이블 만들기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물론 선택 쿼리처럼 다 디자인 해놓고 마지막에 바꾸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일단 선택 쿼리를 디자인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그리고 필요한 레코드 원본은 판매 현황 쿼리, 아까처럼 쿼리 판매 현황 쿼리를 더블 클릭 놓고 그림을 봤을 때 월별 판매가 있네요. 그러면 판매 일자별로 뭐 판매한 수량을 월 단위로 조회한다 이런 말이 중요한 말인데 아마도 판매 일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판매 일자 있죠? 판매 일자를 더블 클릭해서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 단위로 우리가 먼 함수를 써가지고 월 단위로 그렇게 묶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수량도 필요하겠네요. 수량을 더블 클릭 넣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제 실행을 해본다면 실행을 했을 때 날짜별로 수량이 쫙 나오죠. 근데 여기는 월별 판매라고 돼 있고 수량의 합계가 구해져 있지 않습니까? 먼 함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월끼리 묶어서 아까 위에처럼 요약을 또 시켜서 월 단위로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에랑 좀 비슷한데 먼스 함수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 디자인으로 와서 여기에 먼스를 일단 써봐요. 판매일자 앞에다가 원래 뭐 는 먼스 해야 되지만 는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쿼리에서는. 네, 그래서 먼스 괄호 열고 닫고를 붙여주세요. 저처럼 이쪽에다가. 네, 불편하시면 식작성기를 불러서 하셔도 좋고요. 네, 여기 찍어놓고 작성기를 불러서 하셔도 좋고. 그래서 먼스 물론 판매일자는 대괄호가 붙어야 되겠죠. 자동으로 붙을 겁니다. 확인하고 EXPR1 그거는 이름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이름 일단 실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게 월 단위로 1월달, 뭐 4월달, 1월달, 2월달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이름은 우리가 뭘로 할 거냐면 월별 판매로 할 겁니다. 월별 판매. 예. 여기 이름이. 예. 그럼 디자인으로 와서 EXPR1 대신에 이름은 월별 판매로 아니면 작성기를 불러서 고쳐도 좋아요. 직접 적든 작성기를 부르든 EXPR1 대신에 월별 판매. 네, 그리고 같은 월끼리 또 묶어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려면 요약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게 월별 판매 이름 바꾸고 실행을 해보면 지금 1월달 뭐 또 4월달, 1월달, 1월달, 2월달, 4월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같은 월끼리 묶어서 1월달이면 1월달끼리 다 묶고 같은 1월달끼리 묶어서 합계를 구하려면 아까처럼 어떻게 요약 아까 그 시그마 단추 요약을 시켜야 됩니다. 디자인으로 와서 또 요약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량은 묶는 방법이 아니라 합계로. 네.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죠. 수량의 합계로 해서 실행. 그림하고 맞나요? 아, 이 뒤에 월이 붙어야 되는군요. 1월, 2월, 3월. 그럼 디자인으로 오셔서 여기는 M% 연산자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작성기 다시 불러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찍어놓고 작성기를 다시 부를게요. 마우스 오른쪽 작성 해도 괜찮고 뒤에 M% 연산자와 함께 월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네요. 네, 뒤에다가 이것도 적어주세요. M% 이후에 월 확인 그리고 실행.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림하고 맞았지만 새 테이블이 생성되는 새 테이블 이름이 월별 수량 합계잖아요. 그래서 쿼리의 종류가 아까 테이블 만들기라고 했었죠. 그럼 디자인으로 보시고 이 쿼리의 종류를 테이블 만들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만들기로 바꿀게요. 그리고 생성되는 새 테이블의 이름은 월별 수량 합계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월별 수량 합계. 됐으면 확인하고 이제 실행을 해야죠. 마무리로 실행을 하면은 뭐라 하죠. 4개 행을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 작성하시겠습니까? 당연히 yes. 그러면 이 기존의 4개의 테이블 이외에 새 테이블이 아마도 이쪽에 월별 수량 합계라는 새 테이블이 생성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쿼리 원본도 저장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쿼리 1번 이렇게 냅두면 안 되고 이 쿼리의 이름 뭐죠? 월별 판매 수량 쿼리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죠. 저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월별 판매 수 네, 됐으면 저장했으면 닫고 계속해서 3번 문제로 와서 3번은 제품과 판매 관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세금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그냥 선택 쿼리인 것 같아요. 조건에 맞게 선택해서 가져오는 온두라스만 이렇게 원산지 일부를 입력하세요 해가지고 네, 그럼 그림처럼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매개 변수는 나중에 고민하시고 조건 부분에서 요거 그 조건하고 대괄호 해서 바꿔주는 거 아시죠? 조건 직접적으로 적는 조건 대신에 요거를 대괄호 해서 넣어줄 거고
일부를 입력하는 거라서 앞뒤로 별표가 나중에 들어갈 거고요. 근데 별표는 또 매개 변수하고 붙으면 안 돼서 n% 연산자도 그러니까 별표 또 양 사이드로 붙일 건데 일부 포함 검색으로 해야 돼서 근데 아마 여기 사이에 또 n% 연결 연산자도 써야 돼요. n% 연결 연산자 써가지고 여기 대괄호 부분하고 별표하고는 띄어놔야 되거든요. 매개 변수 부분하고는 나중에 그렇게 조건 부분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조건 직접적으로 적는 뭐 온두라스 그런 조건을 직접적으로 적는 부분에서 이걸로 체인지를 해주면 됩니다. 별표를 쓰게 되면 라이크 연산자도 보통 따라 붙게 되죠. 앞에 라이크도 아마 자동 붙을 건데. 네, 그럼 일단 그림하고 똑같이 옆에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먼저 디자인 해놓고 매개 변수는 나중에 바꿔줍시다. 요거랑 똑같이 나오게 쿼리 디자인으로 갈게요. 만들기 쿼리 디자인 필요한 테이블이 제품과 판매 관리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제품 더블 클릭, 판매 관리 더블 클릭. 그림하고 똑같이 나오게 원산지 먼저 놓고 그다음 단가 더블 클릭, 또 수량 더블 클릭, 또 금액은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금액을 구하는 것 같네요. 네. 원래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원래 금액은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구하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식으로 여기서 그럼 작성기를 불러서 하죠. 네. 여기 찍어놓고 식작성기를 불러서 원래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이거든요. 작성기에서는 항상 표시할 이름 이게 지금 금액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금액 땡땡 수식으로 아까 EXPR1 그게 붙잖아요. 그 이름 안 넣으면 그래서 표시할 이름 땡땡 수식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금액 땡땡 단가 곱하기 수량 그대로 적어주세요. 단가 곱하기 수량 대괄호가 물론 붙겠지만 네, 단가 수량 앞뒤로는 그저처럼 표시할 이름 콜론 수식 확인. 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오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금액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금도 네, 세금은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5%, 나머지는 3% 적용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뭐 if 함수는 똑같아요. 그 if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if는 엑셀 if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i만 하나 더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조건 참일 때 거짓일 때 이렇게 쓰는 함수고 물론 이제 또 수식으로 작성할 거니까 if 앞에 땡땡 붙여가지고 나중에 세금이라고 먼저 하고 요게 if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세금이라고 먼저 적고 는은 필요 없어요. 는은 생략하면 되고 조건은 뭐냐면 이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 곱하기 5%는 0.05죠. 0.05 뭐 그런 식으로 참일 때 또 거짓일 때는 금액 곱하기 0.03으로 이게 퍼센트 계산을 못해요. 액세스가. 그래서 우리가 0.05, 0.03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디자인으로 와서 여기 또 작성기를 부를게요. 그래가지고 세금 땡땡 if를 부르겠습니다. if 괄호 열고 조건은 금액이 크거나 같니 10만 원 컴마 그럼 참일 때는 기존의 금액 곱하기 0.05 컴마 또 거짓일 때는 금액 곱하기 0.03 괄호 닫고 제가 지금 그냥 급한 마음에 이렇게 적고 있는데 원래는 금액 앞뒤로 대괄호 다시죠?
네, 여기 대괄호 이렇게 대괄호 다 넣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붙는 거지만 안 붙을 때도 있어요. 하다 보면 어떤 함수에서는 안 붙거나 공백이 막 들어가고 이런 필드명 대괄호를 우리가 붙여야 될 때도 많아요. 지금 아마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조건식 참일 때, 거짓일 때, 참일 때, 거짓일 때 확인. I if예요. I if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행 한번 해보시면 맞게 나왔고 여기에 통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원 표시가 붙고 있네요. 그래서 금액과 세금에는 통화 형식을 좀 단가하고 금액하고 세금에는 통화 형식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 그럼 디자인으로 보시고 그림처럼 또 온두라스만 나오도록 또 원산지에다가 조건 온두라스라고 일단 줘보겠습니다. 온두라스 그리고 단가 속성 시트를 불러주세요. 속성 시트를 꺼내서 속성 시트에서 형식을 통화로 바꿔보면 됩니다. 단가를 찍어 놓고요. 금액도 그러면 통화 형식으로 세금도 통화 형식으로 형식을요. 속성 시트는 또 닫으셔도 됩니다. 실행. 그러면 그림하고 똑같아졌나요? 예. 근데 이렇게 끝내면 이제 원산지 일부를 입력해도 나오는 요 매개 변수로 조건 주는 뭐 온두라스, 뭐 콜롬비아, 뭐 그렇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온두, 뭐 그냥 콜자만 입력해도 콜롬비아가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디자인으로 와가지고 이 직접적으로 적는 조건 대신에 우리가 매개 변수 창에 이 설명 글을 넣어주면 원래 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온두라스로 찾는 게 아니라 온두만 넣어도 그러니까 양 사이드로 별표를 붙여서 이렇게 검색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돼가지고 우리가 일단 이 온두라스는 말 대신에 요걸로 바꿔줄 거고 여기 양 사이드에 별표도 달라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별표, 온두, 별표 이렇게 얘가 검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온두만 들어가 있어도 온두라스가 포함된 게 찾도록 이렇게 일단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원산지의 조건에다가 별표, 온두, 별표 와일드카드를 양 사이드로 붙여서 이 조건이 포함된 내용이 찾아지려면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엔터를 치면 like가 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정말 온두라스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디자인해서 이 부분을 어, 온두란 말 대신에 이 매개 변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 쌍따옴표는 지워주세요. 앞뒤로 붙은 쌍따옴표는. 네, 불편하시면 확대 축소 창을 띄워서 하셔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이렇게 불러가지고 확대 축소 창은 글꼴 크기가 너무 작으면 글꼴을 좀 키워서 쓰세요. 10포인트 이상으로. 근데 양 사이드로 붙은 이 별표 앞뒤로 지금 쌍따옴표는 지워주시고 온두란 말 대신에 이 매개 변수로 바꿔주시면 돼요. 원산지의 일부를 입력하세요로 바꿔주시면 돼요. 대괄호 넣고 원산지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대괄호 닫고 근데 이렇게 쓰면은 또 쌍따옴표가 자동 붙어요. 확인 누르면 그죠? 자동으로 붙죠. 그 이유가 이 별표 때문입니다. 별표가 매개 변수까지도 그냥 텍스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저 네모 가로까지도 그 대가로까지도 텍스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뭐가 필요하다? M% 연결 연산자. 뒤쪽도 마찬가지. 이 뒤에도 M% 연결 연산자.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저처럼 하여튼 별표는 따로 이렇게 와일드 카드로 쓸 수 있게 매개 변수하고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M% 연결 연산자로 분리를 시키면 나중에 이 와일드 카드 쪽만 별표 쪽만 쌍따옴표가 붙게 될 것입니다. 이쪽에만 쌍따옴표가 다 붙게 될 거예요. 와일드 카드는 대체 문자니까 쌍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네,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단추를 눌러서. 네, 그래서 원산지 일부를 입력해 보세요. 온두만 입력해도 그림처럼 맞게 나오는지 확인했을 때 맞게 나왔습니까? 그럼 저장하십시오. 이 쿼리 이름은 세금 쿼리 작성하시겠네요. 세금이라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세금 식 구하는 거하고 if를 써가지고 이렇게 식을 구하는 거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 만드는 거하고 그거 두 개가 좀 어려웠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매개 변수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식 구하는 거 요게 네, 중요했습니다. 계속해서 4번 문제로 가서 4번은 또 크로스체크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죠. 엑셀의 피벗 테이블과 유사한 크로스체크 쿼리. 근데 크로스체크 쿼리 마법사가 있긴 한데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섞어서 여러 개의 객체로 크로스체크 쿼리를 만들 때는 크로스체크 쿼리 마법사는 하나의 테이블,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만 크로스체크 쿼리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객체로 레코드 원본을 주면 무조건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쿼리 유형을 크로스탭으로 바꿔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마법사는 레코드 원본이 하나일 때, 예를 들어 거래처 테이블 하나만 이용해서 크로스탭 쿼리 만들라 했으면 제가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테이블을 주게 되면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는 여러 개의 개체에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으로 여러 개의 개체에서 만들 때는 쿼리 디자인 또 세 개의 테이블을 다 불러오세요. 거래처 더블 클릭, 판매 관리 더블 클릭, 제품 더블 클릭. 이렇게 세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고 항상 엑셀에서도 그렇고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 때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엑셀은 그 피벗 테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하죠. 행 머리글. 그러니까 행 머리글 그림에 보입니다. 행 머리글. 그다음에 열 머리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도 그렇고 그리고 그 교차하는 곳에 크로스되는 곳에 값을 이렇게 구해놓은 거죠. 여기 값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름이 행머리글이고요. 그 다음에 요 열머리글은 딱 봐도 무슨 그 원산지죠. 원산지 아까 원산지고 또 판매 건수 이거는 그냥 행합계라고 보통 이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전체 건수잖아요. 건수는 어, 행합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전체 이 강진수 하나의 레코드에 대한 이 강진수 레코드에 대한 전체 개수 구한 것 같아요. 원래는 행합계가 이 전체 원래 이게 합계면은 토탈 이 전체 합계를 보통 구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또 여기에 사용된 이 강진수 그 레코드의 개수로 이렇게 몇 건 이름의 뭐 개수 강진수가 아까 여러 개 그 판매 내역이 있으면 강진수 씨의 판매 내역이 있으면 그 강진수 몇 개인지 세알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레코드 개수 그 행 합계고 네 그렇게 값은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한 것 같네요. 네 해보겠습니다. 행머리 열머리 값 순서대로 먼저 할게요. 저번 배운 적 있잖아요.
크로스 탭으로 바꾸면 됩니다. 쿼리 디자인에서 선택을 크로스 탭으로 바꾸면 선택 갔다가 크로스 탭 갔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했다 크로스 탭 했다 해보면 이렇게 크로스 탭이라는 행이 생겨나고 여기서 행머리, 열머리, 갑 그런 것들을 순서대로 맞춰주면 됩니다. 행머리 글부터 할게요. 이름을 먼저 넣어주세요. 이름을 행머리 글로 그 다음에 열머리 글에는 과테말라, 베트남 뭐 이런 게 원산지죠. 원산지를 열머리 글로 넣어주세요. 행머리, 열머리, 갑 순으로 할게요. 그리고 값은 여기 교차하는 곳에 그 수량의 합계를 구한 거죠. 문제에서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수량을 그러면 값으로 수량을 더블 클릭해서 값이다. 근데 값으로 하는 필드는 반드시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묶는 방법이 아니라 합계로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행을 먼저 해봅니다. 실행을 하면 거의 좀 비슷하게 나오긴 했죠. 근데 뭐가 없어요? 바로 판매 건수가 없죠. 이 판매 건수는 제가 행합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이런 행합계, 행 전체 원래 이 한 행 전체에 토탈 합계를 이 자리에 구하는 경우가 마법사는 자동으로 그걸 구해주거든요. 예,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개수로 그냥 이 강진수 이 레코드의 개수가 몇 건인가 그런 걸로 지금 세려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합계를 구하는 거면 행합계를 구하는 거면은 디자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값하고 똑같은 것을 그냥 이 값하고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넣는다. 옆에다가 하나 더 넣고 그걸 행머리꼴로 그냥 요거 똑같이 해주고 수량 뭐 합계 똑같이 해주고 행머리꼴로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값을 그러면 마법사가 만든 것처럼 수량의 토탈 합계가 나와요.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수량을 하나 넣고 합계로 해보란 말입니다. 수량을 하나 더 넣고 합계로 해서 값하고 똑같이 만들고 이걸 행머리꼴로만 보내면 크로스체 쿼리 마법사를 썼을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행합계가 되거든요. 값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서 행머리꼴로 보내주면 그러면 강진수 씨의 토탈 합계가 나올 거예요. 일단 실행을 해보면 그죠? 수량이 합계해가지고 이거 다 합친 합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수로 바꾸면 디자인으로 와서 그냥 그 레코드의 개수 저 합계를 구하는데 사용한 레코드 개수 합계가 아니라 개수로 바꿔보세요. 개수로 바꾸면 똑같은 결과 나올걸요. 실행을 했을 때 맞죠? 4, 2, 2, 6 그래서 원래 문제에서 이름 필드를 이용해라 이런 말이 없었으면 제가 그냥 수량의 뭐 개수 해가지고 앞에 땡땡 붙여서 우리가 판매 건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캡션만. 근데 이름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여기다 그냥 판매 건수 땡땡 이것만 붙이려 했는데 판매 건수 일단 이름 바꿔야 되니까 판매 건수 콜론 이렇게 캡션을 이렇게 붙여서 이름 바꿔줘야 되니까 지금 수량이 합계하면 안 되잖아요. 수량의 개수로 이제 이렇게 판매 건수 개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 했는데 이름 필드를 사용할 거 됐으니까 이거를 이름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량이 아니라 수량을 지우고 이름이라고 치세요. 그냥 이름 엔터. 네, 그러면 치면 아마 테이블도 바꿔줄 거고요. 알아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뒤에 껌 붙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껌 붙어 있잖아요. 한 칸 띄우고 그것도 한 칸 띄우고 건이 붙어 있네요. 그거는 여기 뒤에다가 M% 연결 연산자를 쓰고 쌍따옴표 넣고 한 칸 띄우고 건 작성기를 불러보면 지금 이렇게 한 거죠. 불편하시면 작성기를 불러서 하세요. 그래서 캡션 바꿔주고 이 필드 뒤에 지금 이거 한 칸 띄우고 건 붙여주고 확인.
여기 띄어쓰기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시죠. 음? 아, 이건 표시 형식으로 해야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디자인으로 다시 와서 그러면 이거 앰퍼센트 건 지우고 네, 이거는 지금 그 개수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소용이 없겠네요. 제가 잘못 봤네요. 표시 형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지우고 형식 속성 시트에서 판매 건수의 형식에 가서 0 한 칸 띄우고 건 해주실래요? 여기에 찍어놓고 하셔야 됩니다. 속성 시트를 불러서 형식에다가 0 한 칸 띄우고 건 쌍따옴표는 자동 붙을 거니까 0 한 칸 띄우고 건 실행을 다시 해봅니다. 맞게 그림하고 똑같이 나왔으면 저장을 해주세요. 이 쿼리 이름은 상품 판매 내역 그룹. 마우스 클릭 저장 상품 판매 내역. 저장했으면 닫고.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하고 있네요. 네, 수정해주는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쿼리 디자인으로 하셔야 됩니다. 만들기 쿼리 디자인. 속성 시트는 닫아도 됩니다.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 업데이트 쿼리는 항상 조건부터 작성을 먼저 그냥 순서가 얘는 선택 쿼리하고 다르게 그냥 조건 작성하고 그 다음에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로 변경 해서 업데이트할 내용 작성하고 실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조건부터 먼저 작성하는 걸로 합시다. 조건이 제품 테이블의 상품 코드가 E에서 F로 시작하는 상품만 이게 조건이죠. 업데이트할 내용은 기존의 단가를 200원 인상. 단가 플러스 200원. 근데 E에서 F로 시작하는이니까 아마 E 별표, F 별표, 그죠? E 별표 or F 별표로 조건을 주면 될 것 같거든요. 라이크가 붙겠죠. 그 앞에. 제품 테이블에서 상품 코드 일단 뽑아보죠. 상품 코드를 더블 클릭 놓고 조건 행에 그냥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E 알파벳 E 별표 or F 별표 물론 또는 행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E 별표 O 안 쓰고 밑에 F 별표를 여기다 적어도 이걸 여기다 F 별표를 갖다가 여기다 적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여기 안 적고 F 별표. 근데 저는 그냥 OR로 할게요. 그 엔터를 치면 그 라이크가 자동 붙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실래요? 조건이 맞게 나오는지 실행 한번 해보세요. 실행을 해보면 E와 F로 시작하는 애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러면 조건 맞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이제 조건을 완성했으니까 업데이트할 내용 업데이트 요용으로 바꾼 다음에 쿼리 요용을 조건을 항상 먼저 적고 업데이트 쿼리는 쿼리 요용을 업데이트로 바꿔서 업데이트할 내용이 이제 단가 아닙니까? 단가를 200원 인상한다. 그럼 단가를 더블 클릭 넣고 업데이트 칸에서 이거는 단가 플러스 200원. 근데 대가로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 는은 쓰든 말든 상관없는데 는은 어차피 는이 없어질 겁니다. 는은 써도 자동 지워질 건데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을 여기서 대가로 안 붙이면요. 예를 들어 단가 그냥 적잖아요. 제가 아까 막 했듯이. 그럼 안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500 하면 엔터를 쳤을 때 뭐가 안 되냐면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어버리죠. 그럼 이거 바로 뭐라 합니다. 나중에 실행할 때.
그러면 오류 발생하고 막 이상하게 이거 텍스트하고 이렇게 더해질 수 없거든요. 이렇게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가루가 문제입니다. 대가루. 예. 네모 가루. 대가루를 꼭 주세요. 이거는 직접 안 해주면 이렇게 상따옴표가 붙어서 텍스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단가 필드다. 이렇게 느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다 된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시죠. 그럼 이제 두 개 행을 고칩니다. 아까 두 개가 있었잖아요. yes 하면은 정말 그 두 개가 찾아져서 업데이트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쿼리의 이름, 지리가 쿼리거든요. 이 쿼리의 이름은 단가 인상으로 저장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저장, 단가 인상. 그리고 결과를 비교해 보고 싶으면 결과가 이게 제품 테이블 아닙니까? 제품 테이블 단가 인상 저장했으면 닫고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 열었을 때 정말 인상이 됐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기존에 E와 F로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인상이 됐는지. 네. 아, 저는 이제 한번 했던 걸 또 인상해서 또 200원 또 인상돼서 그런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게 예, 그림하고 혹시 안 맞게 또 200원 이상 되고 또 200원 이상 됐다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